네, 출발 오늘의 증시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2부 월요일 코너는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 합류해서 같이 갑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일발 장전 주제는 코스피 사상 최고치를 넘기느냐 이 주제인데 바로 목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충분히 넘기고 그러면 어디까지를 볼 수 있느냐. 하반기가 아직 시작은 안 됐습니다만 하반기를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한 3,500은 좀 그렇고 3,700? 물론 거기에 이제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아직은 저도 이제 시뮬레이션을 좀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주로 저는 이제 환을 많이 보니까 통화를 보고 환율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또 이제 후반기로 접어들면서는 가장 큰 이슈는 우리나라는 이제 대선이라고 하는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물론 올해 있는 건 아니고 이 대선과 관련된 일정들이 이제 구체화되고 있는데 조금 정리한 거 한번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 9일로 현재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이후에 이제 일정들이 6월 11일 날은 이제 국민의힘 제1야당이죠. 당대표 선거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이벤트고 올해 이제 6월 달 더불어민주당의 예비 경선이 있고 7월 12일 날은 국민의힘 예비 후보 등록 시작이 되고 대선 후보겠죠. 9월 9일 날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대선 후보 선출이 있고 11월 9일 날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이 있고 내년도 2월 13일, 14일에 거쳐서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이 있고 2월 15일 날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고 3월 9일 날 이제 대망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5월 10일은 이제 취임식이 이렇게 현재의 스케줄입니다. 약간의 조정이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로라면 이런 스케줄이면은 결국에는 이 스케줄에 빅 이벤트들이 나올 때 특히 이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노출이 되겠죠. 그러면 정책과 관련돼서 주식시장이 분명히 반응을 할 거고 그래서 미리미리 우리도 준비하자는 입장에서 하나 이제 포문을 좀 열어봤고 현재 여론조사는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의 양강 후보 체제가 명확히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시장은 이미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물론 나머지 이제 후보 등록을 하시는 잠룡들도 분명히 있지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정경민 차장님 네. 어떻게 풀까요? 자, 저런 대선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정책 이슈가 있어서 일단 코스피의 목표적인 것들 하반기에 보통 선거나 그런 큰 이슈를 전후해서는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못 봤잖아요. 거의 없죠. 예. 네. 왜냐하면 부양을 해야 되고 네. 경제를 어떻게 한다라는 거는 대권 후보들마다 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죠?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주셨습니다. 아니 주말에 그냥 쉬어버리는 바람에 오늘 아침에 정한 거라서. 네, 아직 이제 이 각 후보들만의 이제 어떤 정책들이 이렇게 딱 명확하게 지금 정해진 것들이 좀 크지 않다 보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인물 테마들이 이제 여기저기 이제 떠돌아 다니는 이제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네. 이 시간에 인물 테마를 말씀드려서 이걸 맞춰도 그렇고 틀려도 좀 의미 없는 인맥 연관성은 이제 한번 갔잖아요. 예, 않나? 의미 없는 영역이라서 아직도 진행 중이긴 진행 중입니다. 그래도 또 나올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인물 관련된 이런 부분은 좀 이제 제쳐두고요. 이제 정책 테마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조금 부각되는 게 있고 지금까지 한 서너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매번 나왔었던 이제 그런 정책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조금 부각이 많이 되는 거는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모두 인지를 하고 계시는 공사판, 이판사판, 공사판. 인프라와 경기 부양. 그렇죠. 네. 그리고 주택 공급과 고속도로의 지하화 이런 것들이 다 아우러지면서 이제 건자재, 건설 이런 거는 제가 저뿐만 아니라 좀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까지 메가 트렌드로 좀 가져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또 네. 많이 언급도 드렸고요. 철근, 시멘트, 레미콘 이런 거 여러 차례 언급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좀 신선하지 못한다고 좀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도 매번 나왔었던 이제 그런 정책들은 여러 가지 식상하잖아요. 친환경, ESG, 수소 이런 거는 좀 이제 식상한 부분이고 에너지 환경. 식상하잖아요. 그것도. 식상해요? 예.
그 매번 나왔던 저 얘기이기도 하고 네, 그럼. 총선에서도 나왔고 알았어요. 또 식상한 걸로. 예.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일자리 출산. 그렇죠. 뭐 이런 일자리 출산 그것도 굉장히 그러더라고, 좀 또. 예, 그 복지 정책. 그렇죠. 복지 정책인데 뭐 늘 하면은 매번 또 이 출산 육아 이런 경우는 또 중국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제 뭐 교복 무상화부터 해서 이제 뭐 아이들 용품부터 교복 해가지고 무상 지원. 지원부터 해서 아이들 용품 뭐 이런 것들 엮이면서 뭐 아가방 뭐 제로 투 세븐 이런 거 움직이는 건 이제 뭐 여러 번 보셨고 좀 식상하실 것 같고 근데 뭐 이런 정책을 하려면 또 이제 재원 그렇죠.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그리고 이제 일자리의 공급 또 하면서 이제 뭐 사람인 HR 준비해 가지고 이제 일자리 늘리는 뭐 이것들도 좀 테마화가 되고 뭐 이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좀 신선한 걸 찾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나마 조금 누가 되더라도 요거는 좀 진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이제 또 특히 이제 예비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제 조금 더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게 좀 지원금의 일상화가 좀 있잖아요. 이게 약간 갑론을박은 있습니다만 네. 뭐 개인적으로 찬성 반대 이런 것들을 떠나서 뭐 지속적으로 이제 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에서 무차별로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의견이 좀 많이 기본소득이라는 있고. 개념. 기본소득이죠. 네. 기본소득 개념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글로벌리 본다 그러면 디지털 화폐라는 이제 개념이 좀 들어서면서 뭐 중국 그리고 이제 뭐 미주 쪽 또 유럽 쪽은 아직 조금 더딥니다만 이제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도 이제 디지털 화폐에 지금 시범적으로 좀 돌아가고는 있습니다만 디지털 화폐를 조금 도입을 해서 뭐 예전에 지지난 대선이었나요? 화폐 개혁 이슈가 한 번 있었어요. 네. 리디노미네이션이라고 해서 1,000원을 1원으로 하면서 이제 달러화 이제 등가화 시키려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한 번 있다 보니까 뭐 약간 뭐 푸른 기술, 청어컴 이런 것들이 막 며칠 상가고 뭐 이랬던 게 몇 년 전에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 뭐 얼마 전에도 있었죠. 이런 저기 뭐 디지털 화폐 관련돼 가지고 이제 해당 뭐 K사인 이런 종목들 막 확 움직이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누가 이 되던 간에 전 세계적인 어떤 이제 흐름을 타고 디지털 화폐에 조금 바람을 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 관련된 종목들 들과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 뭐 이런 것들하고 좀 연결을 지어서 정책 관련된 종목들 중에 제가 좀 유심히 보는 종목은 코나이라는 종목입니다. 예. 요거는 이제 디지털 화폐를 하더라도 거기에 좀 맞춰서 왜냐면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 플랫폼화가 좀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전 국민 뭐 이 기본소득 뭐 이런 것들을 좀 시행할 경우에는 디지털 화폐화해서 되게 손쉽게 나갈 수 있는 뭐 이걸 현금화할 수도 있고 바우처화할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 말 그대로 이제 플랫폼화를 해서 이렇게 적용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건 장점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이게 아침에 저도 이 제목을 받아보고 굉장히 좀 난감했어요. 이거를 또 했던 얘기를 또 해야 될까? 이걸 또 뭐 왜요? 그냥 삼성전자 하면 되지. 뭐 또 뭐 건설 관련된 종목들 뭐 쭉 해서 뭐 대형 건설사 하고 뭐 언제는 이게 뭐 반복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번에는 또 조금 건설 중에서 이것도 이제 그 관련된 업무를 하다가 저도 이제 알게 된 부분인데 많은 부분에 이제 전선의 지중화를 많이 한다고들 하더라고요. 지중가. 그러니까 지금 밑으로- 전봇대를 그냥 땅으로 까는 거죠. 그 한때 네네. 계속 했던 사업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요즘에 그 전선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 그 이면에는 그 이슈도 좀 깔려 있다라고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신도시 같은 데는 또 이렇게 보시면은 전봇대가 없어요. 다 이제 깔려 그 바닥에 좀 깔려 있고 뭐 하지만 인터넷선, 뭐 그렇죠. 통신선 그런 것들이 다 깔려 있는데 다, 구도심 같은 경우 그리고 최근에 이 그린벨트들을 해제하면서 신도시를 이제 때려박는 게 아니라 새로 이제 건축을 하잖아요. 근데 그 동네에 고압선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압선들을 이제 지중화하는 왜냐하면 발암물질이다 보니까 고압선들을 지중화하는 이제 그런 작업들도 있다 보니까 뭐 그런 이면으로 발암물질? 전자파 때문에? 그렇죠. 그 동네에 이렇게 형광등 들고 가면 형광불이 켜져요. 그 정도로. 네네네. 군대에서 해보셨을 텐데. 몰라요. 하여튼 예.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이슈가 되면서 전선주들이 저는 이렇게까지 아무리 구리 가격이 올라가고 그런다 그래도 이 정도인가? M&A 때문에 이렇게 오른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이면을 보니까 이 지중화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뭐 5조, 6조 이상의 그런 좀 자금이 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다른 거는 좀 식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시청을 하시는 분들도 저 얘기 많이 하잖아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나마 조금 새롭게 이번에 정책 테마로 좀 갈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이제 세밀하게 들어간다면 이제 디지털 화폐와 또 이제 국민소득, 기본소득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가지고 이제 코나아이 같은 종목을 좀 붙여드리고 싶고 전선 관련된 종목들도 여기에 관련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전선들의 지중화 그리고 그 이슈를 보면 신도시를 짓기 위해서 새로운 이제 토지 정비를 하다 보니 필요하게 된 이제 그런 이제 작업 뭐 이렇게 좀 연결을 해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잘 짜왔네요. 네, 종목 하나만 좀 붙인다면 그냥 코나아이를 좀 붙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네요. 갑자기 생각난 건데 왜 골프장 가보면은 이 네. 송전탑을 따라서 골프장들이 많이 건설되지 않아요? 보통 이제 그린벨트를 따라서 왜냐하면 사람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주거하기엔 송전- 주거 공간으로 하기에는 이 아까 말씀한 전자파. 네, 네, 근데 그렇죠. 골프는 이제 잠깐 치고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건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속적으로 이게 노출이 될 경우에는 이제 바람 확률이 좀 그러면 그 연구 결과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 칠 때 보면 캐디 분들이 그러잖아요. 저쪽 송전탑 보고 치세요. 아, 예, 그런 게 좀 있죠. 자, 골프에 관심 많은 우리 김영희 매니저. 요즘 골프복 입고 방송도 하시잖아요. 네, 낮에 수요일, 금요일 날 네. 제가 뭐 부캐가 많기 때문에 부캐. 하라고 하는 것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차장님께서 아니 식상안에서 할 얘기가 없다 그래갖고 지금 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제가 정말 이제 할 얘기가 없어요. 뭐 건설부터 해가지고 뭐 모든 섹터를 지금 다 훑어가지고 식상하다라고 얘기를 해버리셨기 아니면 에너지 때문에 정책 이런 거 하면 되잖아요. 제가 지금 정말 할 게 없는데 그래서 인맥 테마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좋습니다. 아무거나. 이준석 지금 뭐 야당의 당대표 경선이 지금 진행되고 네, 있잖아요. 이번 주에 이제 어쨌든 뭐 대한민국 정치사에 정말 좀 센세이셔널한 사건이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비슷한 연변. 저보다 이제 조금 더 어리죠. 그래요? 저는 이제 82년생인데 이준석 지금 후보는 85년생. 저보다 이제 3살 아래니까 우리 나이로 이제 37이죠. 37인데요. 사실상 만약에 37에 정말 이제 야당 대표가 된다라고 하면 제1야당에 그렇죠. 어마어마한 이제 사건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준석 후보와 관련된 인맥 테마주들이 벌써부터 이제 시장에서 조금 주목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네. 이제 요 종목은 그냥 이 인맥 테마라는 게 항상 이렇게 형성되더라. 학벌을 따지고 친인척 관계를 학연, 따지고 학연 지연 이제 이런 걸 따지면서 이제 인맥 테마가 시작되더라. 뭐 이준석 후보는 본인은 일단 대선 후보 라인에서도 좀 빼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지지율이 지금 대선 후보로서도 거의 한 3, 4% 정도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벌써부터 이제 인맥 테마가 조금 형성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종목들 중에서 사실 이제 조금 이제 시장에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게 아마 하버드 대학을 이제 그렇겠죠, 또 아무래도. 졸업을 했기 때문에 네. 하버드 뭐 경영대학교 출신 아니면 그 시기에 같이 이제 하버드 대학교를 이제 다녔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조금 주목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중에서는 아침에 이제 급하게 한번 찾아보니까 뭐 태영건설 대형건설. 그다음에 이제 하나솔루션 네. 지금 현재 이제 대표나 CEO를 하고 하버드 있는 분들이 인맥은 다 나오겠군요. 하버드 인목으로 이제 쭉 이렇게 나오고 있고 가장 좀 시장에서 보니까 화끈하게 좀 오른 종목이 이제 넥스트 아이라는 종목이에요. 네. 요 회사가 이제 이준석 후보의 이제 그 아버지가 감사로 이제 좀 재직을 했던 이력이 있다. 뭐 이러면서 또 테마를 이제 엮여가지고 움직인 종목인데 제가 절대 요 종목들 여러분들 뭐 매매를 하거나 그 투자를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벌써부터 이제 시장에서 이런 분위기들이 좀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 시장이 어쨌든 정치 테마의 계절이 이제 좀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 네. 그걸 이제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요즘에 이제 가장 핫한 정치인은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핫한 인물이 이준석 후보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 인맥 테마 말씀드렸고요. 그럼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선풍적으로 이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장 이제 핵심적인 원동력은 결국 이제 젊은 세대들에서 많이 이제 좀 소구를 좀 했다라는 부분. 최근에 뭐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많이 시리에 빠져 있는 우리 2030 세대들 그리고 청년 실업과 관련된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네. 나름대로는 뭐 청년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정책들을 많이 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정책 뭐 아까 차장님이 좀 식상하다라고 쭉 훑어주신 그 섹터들 중에서도 저는 오늘 이제 조금 타겟을 잡는 게 포커스를 두는 게 조금 청년 쪽에 조금 더 이제 포커스를 좀 둔다면 그나마 조금 더
구체적인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일단 뭐 청년 문제 하면 가장 큰 게 이제 청년 실업이잖아요. 네. 결국 일자리 뭐 좀 제가 얘기하면서도 좀 식상하긴 한데 어쨌든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윌비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위즈코프, 이미 위즈코프는 이 정책 테마에 엮이면서 상당히 이제 강하게 많이 좀 올라갔거든요. 그다음에 아이비 김영 이런 종목들이 이제 일자리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좀 청년 실업과 관련되어 있는 조금 수혜주가 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일자리를 새롭게 이제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벤처 창업이라든지 벤처 캐피탈과 관련된 이제 수요가 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컴퍼니 K라는 종목을 하나 꼭 찍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창투사나 이제 벤처 캐피탈이 워낙 많아요.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도 정말 좀 많은데 그 회사들 중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이 벤처 캐피탈에 이제 투자하는 거, 스타트업에 조금 이제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컴퍼니 K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회사는 이제 하나를 조금 지목해가지고 정책 수혜주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선택적 복지와 관련된 이제 기업 중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현대 이지웰이라고 하는 회사, 이 회사까지도 이제 복지라든지 뭐 청년 일자리 이런 것과 이제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로 함께 참고를 좀 해보시면 아무래도 뭐 최근에 정치적인 이슈들 뭐 제기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는 차장님께서 워낙 좀 잘 짚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청년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몇몇 종목들 좀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러면 뭐 에너지 정책으로 많이 이야기했던 지에논 에너지 작은 거지만, 네,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하고 또 많이 얘기들이 오갔던 뭐 에너지 정책이야. 또 설득력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BGF를 하나 더 넣으면은 BGF는 홍석조 회장이 하버드 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오셨네요. 네. 네. 하버드 테마를 찾아야 되나? 이재용 부회장도 제가 알기로는 그럼 맞습니다. 삼성전자도 들어. 맞습니다. 뭐 다 넣어야 되네 그러면 또. 네. 좀 악플이 다를 것 같네요. 네. 죄송합니다. 자, 짜내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 정책이라고 하는 큰 틀이, 그러니까 주제는 그렇습니다. 아니,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넘길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리고 또 미국에 지금 돌아가는 주말의 여러 가지 상황들 아까 우리 다뤘지만, 뭐 고용지표 이것들 그 이면에 근간에 보면은 미국 연준과 그다음에 연준 의장, 재무부 장관 그리고 또 뭐 그 글로벌 IB 이런 쪽에 공통된 게 좀 더 가보자거든요. 그럼 우리 따라가야죠. 따라가면은 코스피가 또 이제 강할 것 같고 그 뒤에 그 플러스 부스터 샷을 작용할 수 있는 게 이제 물론 코로나 백신의 보급과 또 뭐 낮아지는 그 확진자율, 경기가 회복되는 거 그 이면에는 다시 또 이제 대선이라고 하는 정책 테마 이게 이제 올 하반기를 우리가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큰 주제를 한번 잡아봤고요. 뭐 오늘은 좀 작게 이렇게 몇 가지를 다뤄봤습니다만 계속 등장을 하겠죠. 네. 네. 찾아야죠. 뭐 우리 뭐 매일 찾아야 됩니다. 내일 또 우리 맞습니다. 해야 되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하버드 테마로 네, 뭐 한번 갖다 붙이면 뭐 지금 잘해줘. 현재 상장된 기업들의 뭐 CEO 대표이사들 중에 하버드 출신들 정말 많을 많으실 것 거거든요. 같은데, 네. 뭐 갖다 붙이면 다 갖다 붙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 주제가 방금 잘 정리해 주셨던 것처럼 증시가 이제 하반기 때 어떨 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정책 모멘텀이라는 게 사실 증시를 들어올리는 상당히 좀 강력한 요소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정책적인 이슈 비단 너무 이제 정치 테마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런 이제 정치인들이 향후에 이제 집권 이후에 어떤 정책들을 펼쳐 나가느냐 그게 어찌 보면 주식시장에 또 그대로 투영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네. 이제 정책 모멘텀 증시를 또 한 단계 더 레벨업 시킬 수 있는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재료니까 그렇게 이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김영 매니저는 또 뭐 오래 앉으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오늘은 네. 이벤트 네, 있나요? 오늘 오후 4시에 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 드릴 거고요. 이번 주 전체적인 전망 아무래도 이제 종목 얘기를 조금 많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4시에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다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